예, 그러면 1분 남았는데 3시 20분부터 2021년도 충계 불교학연구학술대회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충계가 맞죠? 네. 예. 자료집대로 읽었더니 조금 실수를 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세 번째 발표는요. 개미양 선생님의 국업성을 통해 본 동남아시아 대승불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발표자와 논평자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를 맡은 저는 건강대학교 김성철입니다. 발표자 선생님, 개미양 선생님은요, 예, 동국대학교에서 한국 고대 천축 국업성 연구로 학위를 하셨고요. 최근까지도 중국 서부 문수신앙에서 하오대 상계찰이나 아니면 무루 사람 인명이죠. 닝샤 지역의 불교 관련성 고찰, 그 외 신라 오진의 어백난 입전 현황 고찰 등 국업성 관련 그리고 고대 중국과 한국의 스님 행적 관련 연구로 활발하게 논문을 발표해주고 계십니다. 논평을 맡아주실 국민대학교 여성국 교수님이신데요. 역시 신라중대의 입법구당성 연구로 학위를 하셔서 최근까지도 관련 논문을 활발하게 발표해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논평을 하실 전남대학교 우동필 선생님은요. 초기불교의 교리적인 철학적인 분야를 연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국업성 연구와는 조금 다르지만 역시 다른 측면에서 동남아시아 불교의 성격에 대해서 논평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서 진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발표자는 10분 정도,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렇게 발표를 해주시고요. 각 논평자께서 각각 10분 정도 논평을 해주시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개미양 선생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괜찮았는데 갑자기 이래서 제가 좀 혼란스러운데. 예,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발표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양이 많아서 나름대로 좀 줄여서 했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국업승을 통해 본 동남아시아 대승불교 이런데 그 국업승은 천축국업승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에 두 분이 발표하신 또 앞으로 발표하실 분들에 비해서 시대가 일단 짧습니다. 천축국업승 활동한 그 시기가 뭐 빠르면 5세기, 4세기도 가능하죠. 4세기부터 거의 9세기면 끝이 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6세기에서부터 9세기, 8세기 말이면 끝나기 때문에 그 시기 기간이고 그리고 동남아시아 대승불교라고 했지만 스리랑카를 넣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동남아시아는 아니지만 스리랑카도 다 포함하는 그런 그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문이라기보다는 기본에 있는 그 자료들을 제가 요약하고 정리한 거라서 이렇게 들어가며 나가며 이런 식으로 좀 애매하게 목차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해상 실크로드의 성립과 항구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리고 동남아 각국의 대승불교인데 이제 이면에 있어서 아까 태국도 나오고 했지만 태국은 14세기에 그 건국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전혀 그쪽은 지역은 좀 있을지 몰라도 시기는 6세기에서 9세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해로로 갔던 그 국업승과 또 선축으로 간 분뿐만이 아니라 선축에서 거꾸로 전법승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국업승과 전법승에 대해서 주로 이제 사료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논문을 요약한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거라서 그냥 이렇게 쭉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동남아시아의 그런 그 대승불교 흔적에 대해서 그 흔적이라고 표현을 한 게 너무나 이렇게 좀 적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 당시에 책으로 남아 있는 게 우리가 보통 뭐 4대 국업기 이러면 법현의 불국기나 또 대당서역기, 대당서역 국업고증전 그리고 왕호천 축국전 이렇게 4권이 나오지만 거기에서 대당서역기는 아예 이 지역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뺐습니다. 그래서 법현의 불국기인데 불국기에서도 끝부분에 일부가 있는 거지요. 스리랑카에서
대승과 소승이 있었다는 그런 그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의정의 대당서역 국어 고승전이 제일 그 많은 부분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각종 뭐 또 기록이 있고 보살상이나 뭐 어떤 비문, 다양한 유물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그 당시에 분남국, 진랍국, 실리불서, 스리비자야라고도 하는 그 샤일랜드라 이런 그 대승불교를 알아볼 수 있고 또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그 베트남의 5개월 유적지에 이제 대한 그 조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 대승불교의 흔적은 많이 나올지 몰라도 구법승에 관해서는 아마 나오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본 것은 그런 그 구법승의 눈으로 본 동남아시아의 대승불교인데 사실은 뭐 눈으로 봤다기보다 그 지역을 거쳐간 그런 그 흔적들을 이렇게 정리한 것에 불과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동남아시아 대승불교와 관련된 인물과 내용을 정리할 때 뭐 불국기나 대당서역기 이런 구법기가 있고 양고승전, 당고승전, 대당서역 구법고승전 이런 고승전류가 있고 그 외에 이제 몇 가지 책이 있으면서 이제 비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 연구의 어떤 기본 자료가 됐던 것을 소개를 했고요. 두 번째로 해양 실크로드의 성립과 항구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양 실크로드라고 하는 게 원래는 뭐 육로도 있었지만 그 어떤 정치적인 문제나 그럴 때 육로에 그 문이 바뀌거나 이럴 때 거기에 비해서 해로는 정기적인 그런 그 계절풍을 이용해서 이미 기원 전부터 이용되었기 때문에 그 길을 이용해서 구법승들도 시대에 따라 좀 다르지만 지금 요 시기에 그 대당서역 구법 고승전에 나오는 승려들도 한 40% 정도가 해상 실크로드를 이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해상 실크로드가 언제 성립됐으며 그 루트가 어떤지 거기에 대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축구법승들은 천축으로 유학을 가거나 경전을 입수하거나 성지순례 뭐 이런 목적으로 갔고 전법승은 그 반대로 오는데 시대에 따라서 이제 그 각자 출신지가 어딘지에 따라서 육로가 편한 경우에는 육로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로로 법현 스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병행해서 이용을 했지요. 거기에 대한 정리이고 한무제 때 항로가 정리되었다는 것을 간고의 한서의 그 부분을 가지고 어느 부분인지를 예,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 그 알렉산드리아 항에서 이렇게 출발한 히바넥사라고 하는 그 항해사가 계절풍을 이용한 그걸 기록을 했는데 거기에 의하면 뭐 3월에서 9월에 서남풍, 10월에서 2월 동북풍 이렇게 이제 정기적이고 그렇게 예측 가능한 그런 루트를 통해서 이용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당나라 때 가탐이라고 하는 재상이 또 이제 해외 교역로를 정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 남양 해양로에 대한 그 일부 서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많겠지만 지금 그 제가 본 구법승 관련해 가지고는 요 정도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해양 실크로드에 여러 그 항구가 있었는데 한나라나 위나라 때에는 그런 해로를 통한 교역이 일반적이었고요. 동한 말에 로마죠. 대진에서도 역시 사신을 파견할 때 해로로 왔었고 오해 송권이 또 강남을 통치하면서 해로의 중요성도 훨씬 커졌고 그러면서 이제 각국의 구법승들이 자바나 그런 그 보르네오죠. 바라주라든지 성난, 스리랑카 이쪽으로 가면서 중국의 그런 그 광주, 양주, 교주 이런 것들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양주, 광주, 교지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중에 양주가 뭐 가장 항구 중에 부유했고 신라 상인들도 자주 이용하는 항구이고요. 그다음에 광종구죠. 광주는 3세기부터 주요 항구 역할을 했는데 박무갈이나 뭐 분하발타라, 진제, 금강지, 불공 이런 분들이 여기에서 활동을 하거나 여기를 통해 가지고 천축으로 가거나 또는 오거나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지가 좀 이제 많죠. 지금의 그 베트남 하노이에 해당하는 물론 지역 시대에 따라서 교지 그러면 약간 이제 그 분포하는 곳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 하노이라고 그 하노이가 중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교지에는 이제 한대 말에 중국과 인도를 연결하는 가장 주요 항구였었는데 2세기 말에 여기에 불교가 전파됩니다. 그래서 동남아 대승불교도 이 교지를 통해서 남중국으로 전파가 되었지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승려가 이제 역경승으로 유명한 강승 외에 이 하노이 출신입니다. 원래 이제 아버지는 소고대 상인인데 여기에서 태어나서 10대에 출가를 해가지고
그 손권을 불교에 귀의시키고 또 모자의 이용론이라는 그 유명한 책이 있죠. 그 모자도 여기에서 교지에서 불교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5세기에 구나발마가 자바에서 홍법을 하면서 이 송문제가 또 그 직사를 보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역대삼복이나 개원석교록 이런 데에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복건성에 있는 교주도 대표적인 그런 그 항구 중에 하나가인데 불타발타라라고 하는 스님도 역시 여기에서 활동했다는 게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거기 말고 다른 항구도 있는데라고 생각하실 텐데 물론 있지만 이제 국업승이나 정승의 그런 그 저기 발자취가 딱 남아있다고 되지 않은 건 제가 뺐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남아 각국의 대승불교에 대해서 또 몇 나라를 살펴보겠는데요. 우선은 분함국입니다. 그래서 1세기 말에 그 메콩강 하류에서 시작해서 이 분함국이요. 그다음에 3세기 초 법만왕 때 보면 사찰을 창건했고 승려를 존중했고 불교 보호 정책을 폈고 이런 또 동서 교육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여러 왕조와 교류하면서 중국 남부로 대승불교를 전파한 그런 그 주체이기도 합니다. 5세기 초에 카운디아 왕조부터 불교가 더 융성해서 고승인 승가바라가 배출되기도 하고요. 그 승가바라가 양무제 때 양무제에게 아유관경 등을 가지고 가서 역경 번역을 합니다. 그다음에 484년에 사야발마 이게 다 대승경전하고 관련되고 그래서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야발마 왕 때에는 나가세나 기부가 제남의 무제에게 파견돼서 불상을 바치고 돌아왔다는 기록이 있고요. 또 양서하고 불초동기에 의하면 분함왕 자야발만이 503년에 사신을 양무제에게 파견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보냈는데 보시면 이제 보살상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역시 대승불교의 영향이라고 보고 또 만드라세나는 이렇게 문수반야경을 크메르어로 번역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양에서는 분함관이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그 장소를 설치를 해서 이 저기 고승들에게 경전을 번역하게 했다는 기록이 양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분함국 승려 승가바라하고 만타라가 화엄경 요건 이제 60공건 화엄경이겠죠 시대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또 승가바라가 512년경에 아유광경을 번역했다고 하고 반대로 양무제는 사문 담보를 해로로 사자국의 스리랑카로 보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남해유기내 법전에 보면 그 당시에 분함에는 정량구와 유구가 유행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함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서 고기가 지금 그 베트남의 오개어지만 당시에 이제 이 분함에 해당하는 지역이라서 오개어 유적에 대한 연구가 더 진행되면은 뭐 누구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그 오개어 유적에 따라서 동남아시아사를 아마 새로 써야 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구법승 전법승에 관해서는 저는 특히 다른 왜냐하면 문서나 어떤 비문 같은 것이 나온다면은 모르겠지만요. 그다음에 이제 진락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진락국은 550년에서 802년까지 있었던 나라인데 지금의 뭐 캄보디아, 라오스 남부 지역에 해당되겠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캄보디아나 라오스, 태국 이런 나라들은 다 10세기 이후에 가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의 어느 캄보디아의 남부다 서부다 이렇게 한다는 게 조금 그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진락국으로 해서 북방 그 크메린이 발행을 했고요. 원래 분함 속국이었는데 7세기에 분함을 멸망시키면서 자야바르만 1세 때가 전성기이고 706년에 이렇게 육진납, 수진납으로 나뉘고 그 중에 하나인 이제 그 수진납이 802년에 샬렌드라 그 조의 자바옥 지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진랍에는 대승불교와 이제 상처불교가 공존했고 불교가 흥성했고 승려도 많았다라고 하는 게 수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랍의 비문에 바바바르만 1세가 남긴 뭐 What Pray Beer 제가 발음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사찰의 비문이 있는데 당시의 그런 어떤 그 시대 상황과 부타를 지킨 용들에 대한 서술이 있고요. 6, 7세기에 또 다른 그 비문에는 관세음보살을 조성했다는 그런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리불서국이 사실은 이제 제가 가장 그게 많은데 시간이 얼마나 될지요. 실리불서국과 말라유가 있는데 지금의 그 팔렘방이죠. 그 인도네시아에서도 팔렘방 2018년도인가 왜 그 축구 아시안 축구가 있었죠 거기에서. 그래서 그 실리불서국이 수마트라 섬의 왕국인데 의정 스님에 의하면 당시 불교의 중심지였고 특히 대승불교가 강했고 소승도 존재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그 당시에 인도에서는 이미 불교가 이제 사라지고 이 팔렘방에 있는 왕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가장
그 불교의 중심지였다. 이게 이제 밀교지요. 그래서 그 무렵에 보면 이른바 밀교 3대사라고 하는 분들도 다 중국에서 중국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해로를 거쳐서 건너왔었고, 해초 스님은 그 다음이지만 해초가 왜 나란다 대학을 가지 않았을까? 왜 왕후 천축국전에는 나란다 대학에 대한 기록이 없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에 여러 이제 그게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미 나란다에 갈 필요가 없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바로 실리불서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가장 이제 불교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거기에 머무르면서 천축으로 가기 전에 여기서 어느 정도 언어도 익히고 뭐 그런 정보를 얻고 가라라고 이렇게 권하는 그런 내용이 대당사역후보 고승전에 있지요. 그래서 이제 당과 실리불서도 굉장히 이렇게 불교 교류가 활발해서 갈밀다 왕 때에는 당나라에 그 승기녀라고 해서 사원에서 춤추는 무기도 보내고, 그런데 이 실리불서를 9세기 이후부터 중국에서는 삼불제라고 하는데, 송나라의 버부라고 하는 스님이 이분이 거의 뭐 그 천축구법승의 거의 마지막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인도에 갔다가 귀국하면서 삼불제에 갔을 때 천축승 미말하실 여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아티샤는 뭐 10세기 이후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할까 너희가 뺄까 하다가 대승불교 관련해서 그래도 넣는 게 좋겠다 싶어서 넣었는데, 그 티베트로 가기 전에 이곳에서 약 12년간 공부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법칭의 현관장엄론소도 티베트로 번역되고, 그게 이제 실리불서의 심오한 밀교 전통의 증거로서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84년도에 도성된 탐란이나 뭐 도옥, 이게 한자로 된 지명인데 현지어로는 아마 다른 게 있을 텐데 제가 아직 찾지 못했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비문에 보리심이나 삼보나 금강신 이런 용어가 있는 걸로 보았을 때 밀교가 상당히 유행했다. 그리고 출도 문물로 보면 밀교계의 관음보살과 타라보살 신앙이 보편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왕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의정이 이제 머물고 그 당시에 승려가 한 1000명 정도가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팔렘방에서. 그래서 의정 스님도 여기서 6개월간 법머를 익히고 인도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당나라로 돌아오기 전까지 10년을 여기에 있으면서 번역을 하고 그 대당서역 구법고승전하고 남이기 기념법전을 여기에서 썼죠. 그래서 그 두 번에 그 당시 중국 황제가 그 특성무였는데 먼저 보내고 나중에 이제 무측차원의 그 명으로 이제 당나라로 돌아가게 되지요.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곳이었다라고 하는 팔렘방에 대한 설명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팔렘방에 그 보통 전법생들이 뭐 구법생이나 전법생들이 실리불서국을 경유했다라고 하는 건 팔렘방에 머물렀다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거길 거쳐간 대표적인 증료로는 금강지, 불공, 그리고 해초, 또 이름은 모르지만 바로사라고 하는 데에서 입적한 두 신라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교라고 하는 고구려 멸망 후지만 아마 고구려 유민으로 보이는데 그 청관부사 신앙과 관련해서 이곳으로 통과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의정은 또 여기 그 남해 제주 이런 그 여러 가지 섬들을 말하거든요. 거기는 불교를 경신하는 자가 많았고 또 그 불교 습성은 어떤 그 하는과 비슷했다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이 있고, 말라유와 바리국이 있는데 여기 또 이제 여기는 별로 크게 딱히 그거 할 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지만, 서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팔렘방에서 이쪽을 거쳐서 가는데 의정도 그렇지만 다른 중요한 스님들도 왕의 배를 타고 그 도움을 받아서 이제 갔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고,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분들 역시 대승불교 승려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승불교가 일반적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서에서 본 그 바리국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로부드로와 관련해서 샤일랜드라 이렇게 해도 이게 이제 겨우 8세기입니다. 이제 거의 끝날 무렵이 되기는 하는데, 인도네시아의 세계문화유산 보로부드로 사원 유적군에 그 보로부드로 탑도 있고 그 주변에 몇 킬로 이내로 몬두시나 포엔 사원 이런 것들이 있지요. 그래서 780년에 건축을 시작해서 833년에 완공됐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산제왕국이라고도 하죠. 샬렌드라라고 하는 그게 창건 주체인데 밀교 중에서도 금강승 불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승불교 유적이기는 하지만 한역 불전이 아닌, 즉 중국에서 온 게 아닌 산스크리트의 대승불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샤일렌드라라고 하는 말이 산왕,
산의 왕조, 즉 군함 아까 그 군함국의 그 푸노미 산인데 그 이런 지명으로 봤을 때 아마 그 샤일랜드라나 실리불사는 그런 그 군함의 후계자가 였지 않았을까. 그리고 두 왕국이 모두 고대 동남아시아 불교의 중심지이면서도 대승불교의 영향이 아주 강한 곳입니다. 그리고 또 778년도에 카라산 비문이라고 하는 데 있는데 거기 보면 타라보사를 모시기 위한 사원과 또 샬렌드라 왕가를 기원하는 승려를 위해 그 승원을 지어질 곳을 제안하면서 그 사찰의 건축이 시작됐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나란다 대학의 나르마칼라하고 계 네? 선생님, 네, 3분 정도 안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시간을 네, 20분 드렸거든요. 아, 15분은 예. 아무래도 너무 짧아서 네, 네, 3분, 2분 안에 네.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스리랑카는 동남아시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쩔 수가 없이 넣어야 해서 거기 표가 있지요. 대당서역 구법승전 구법승들의 해로 경률지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지역이 있고 거기를 지나간 스님들에 대한 정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리랑카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스님으로서 현유와 원표라고 하는 두 스님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로상의 구법승과 전법승 부분에 있어서 역시 해로를 이용한 승려들에 대한 표를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나름 표 만드느라고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렇게 관심 있으시면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구법승 중에서 그 표에 있는 분들 중에서 대표적인 몇 분에 대해서 법현, 상민, 의정 다 해로와 관련되는 그런 분들, 해로이면서 대승불교와 관련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구법승은 우리나라 경우에는 전부 15명의 천추구법승이 있는데 그중에 6명이 회로를 이용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이제 그 겸익 스님도 물론 있지만 이제 대승불교와 관련해서는 원표 스님의 80번본 화엄경하고 그 관련해서 천관보살 신앙자이기 때문에 천관보살 신앙의 그 지역이 그 스리랑카가 원조라고 하거든요. 미힌탈레 지제산이라고 해서 마힌다 장로가 처음 발을 내디뎠다고 하는 그곳인데 그걸로 봤을 때 원표라는 스님이 80권본 화엄경을 구하려고 우정국에 갈 때 회로를 통해서 가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청관보살이 그 불광대사전에 보면 청관보살 신앙의 그 청관산이 천관산, 지제산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게 세 군데가 있는데 바로 스리랑카하고 우섬리국 마힌다의 탄생지입니다. 그 두 군데가 마힌다하고 관련되는 곳이고 또 하나가 이제 중국 복건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표 스님은 나중에 병선을 구해 가지고 와서 복건성에서 한 50년을 있다가 우리나라에 말년에 오신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네, 드리겠습니다. 내용이고 할 거는 다 했습니다. 이제 나가면은 정리를 한 거니까요. 네. 경황 없이 해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